어이없는 망발을 쏟아내는 그런 리포트를 냈더라고요. 이게 이 사람들이 어떤 이해관계가 있지 않는 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목표포 72배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더 올라갈 여지도 저는 있다고 보는 거죠.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는 냉철한 종목 선별이 필요하다. 믿지 마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 기업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어서 2차전지 고평가론에 대한 반박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 모건 스탠리에서 에코프로비엠 주가 반토막이 적정가다. LNF가 더 매력적이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리포트를 냈나 봐요. 그래서 이걸 이제 기사화해서 이게 이제 상당히 좀 많이 돌아다니던데,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 이제 비중 축소 의견을 내고 목표가 13만 원 제시를 냈고요. 22만 원일 때. 그래서 현재가보다 43% 이상 하락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고, 아시아 EV에서 가장 높은 밸류에이션이다. 현재 주가 수준에서는 LNF가 더 매력적이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제가 보기엔 정말 어이없는 망발을 쏟아내는 그런 리포트를 냈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이제 기자가 옮겼는데, 일단 제가 보면서 좀 웃겼던 건 뭐냐 하면 음극재 주문을 받았다는 사실. 이 기자가 뭐 모르겠어요. 어떤 기자가 쓴지 모르겠는데 뭐 영문 리포트를 보면서 그렇게 뭐 착각해서 옮겼는지 모르겠는데 양극재 업체잖아요. 근데 음극재 이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아마 기사를 쓴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은. 근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 의견을 드립니다. 현재 에코프로비엠 시총은 LNF 한 2배가량 됩니다. 2배 정도 높은 거 맞아요. 예전에는 크게 차이 안 났다가 올 들어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난 거 맞습니다. 그래서 에코비가 엄청 고평가냐. 에코프로비엠 올해 매출은 10조 원에 영업이익 8천억 원 정도로 저는 추정합니다. 뭐 8천억 원 아니라 한 7천억 원 정도로 추정하자고요. 뭐 깎아줘서. 왜냐하면 지난해 영업이익률이 7점 몇 프로라고 그래서 7점 몇 %였어요. 그런데 저는 일단 올해 그 에코프로비엠 매출이 10조 원 나올 걸 충분히 그러니까 에코프로비엠 매출이 10조 원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그거는 상당히 명확한 근거가 있습니다. 일단 뭐 에코프로비엠 자체가 계속 9조 5천억에서 10조 정도는 충분히 한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고, 지난번에 인터배터리 행사 가서도 그 관계자한테 제가 뭐 충분히 자신감 있는 그런 태도를 확인했고요. 기본적으로는 올해 1분기만 해도 지난해 연평균 영업이익률을 넘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매월 한 차례도 빠지지 않고 매월 그 전월보다 실적이 계속 상승한다.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이미 그 지난 4분기 실적 곱하기 4만 해도 거의 8조 원 가까운 매출인데요. 거기에 더해서 올해 1월, 2월, 3월, 4월, 5월 가면 갈수록 계속 월별로 MOM으로 계속 성장한다니까요. 분기별로 성장한다 정도가 아니라 월별로 계속 성장한다고요. 그런데 10조 정도를 못 찍겠냐고요, 여러분.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지난해 연평균 영업이익률보다 조금만 높아도 기본적으로는 7천억은 하죠. 근데 거기에 지금 뭐 이 정권업체들이 이제 좀 보수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무슨 뭐 리튬 같은 그런 이제 그 원재료들, 광물들, 이런 것들이 단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판가를 올리기 힘들지 않느냐, 뭐 이런 억측부터 해서, 그 다음에 완성차 업체들 뭐 차가 안 팔리니까 이제 계속 판가 인하 압력이 있을 거 아니냐 등등 계속 이제 뭐 부정적 이야기들을 기정사실화 해가면서 그렇게 추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안 그렇습니다, 지금. 에코프로비엠도 그렇고 포스코 케미컬도 그렇고 받을 단가 다 받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일시적이긴 하지만 다시 뭐 1분기 중에도 환율이 다시 일부 올라왔기 때문에 환율 효과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게 가면 갈수록 에코프로비엠은 에코프로와 이제 더불어서 수직 통합이 돼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훨씬 생산 효율성이 전반적으로 올라가게 돼 있고, 예, 뭐 전구체 조달 받는 거라든지, 예, 수산화 리튬 공급 받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예, 상당히 효율적이 된단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캐파 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고정비 레버리지 효과가 있어서 이익률은 기본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뭐 이렇게 광물 단가 인하 때문에 또는 뭐 전방에 뭐 경기가 상대적으로 위축되면서 뭐 그거는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지금 올해 에코프로비엠 저성장 동력이 북미 쪽에서 오는데 미국 지금 전기차 시장이 얼마나 커지고 있는데요. 근데 LNF는 지금 얘들은 그렇게 제가 볼 땐 보수적으로 추정한 것 같지 않거든요. 예. 신기한 게 에코프로비엠은 상당히 극보수적으로 이렇게 추정하면서 LNF는 또 이 사람들이 대체로 그냥 좋게 추정을 해요. 그래서 이거 그냥 지금 네이버 컨센에 잡혀 있는 거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도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영업이익 기준으로 거의 더블 차이 나요. 그럼 시총 더블 차이 나는 게 정상 아닌가요? 더구나 에코프로비엠은 1등 업체예요. 그 다음에 향후 예상 캐파 규모를 봐도 프리미엄을 더 받아야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모건 스탠리 주장대로 에코프로비엠이 고평가되어 있어서 에코비가 반토막 나야 된다 그러면 LNF도 반토막 나야 정상이죠. 근데 교묘하게 에코프로비엠은 고평가인데 그래서 LNF가 낮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죠? 에코프로비엠 팔고 LNF 사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LNF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에코프로비엠은 많이 못 샀으니까. 이게 모건 스탠리라고는 하지만 이 모건 스탠리 리포트가 국내에 들어와 있는 애널들이 쓸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사람들이 결국은 국내 그 정권가의 그런 사람들하고 정보 교환을 하거든요. 그 영향을 상당히 받고 쓴 걸 겁니다. 아니면 직접 뭐 외부인 입장이지만 공매도 하고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도 저희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엔비디아 퍼는 100배가 넘고 테슬라는 50배 넘는데도 왜 고평가라는 말 한마디가 없고 조금만 떨어져도 맨날 오른다 더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세계 양극재 1위 업체인 에코프로비엠은 영업이익 멀티플 25배 수준에서 이게 그렇게 비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코프로비엠이 LNF보다 향후 예상하고 있는 캐파가 훨씬 커요. 지금 증권사들이 지금 고평가를 부러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하나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언제 나온 거냐 하면 지난해 2월 초쯤 나왔던 겁니다. 지난해 2월 초. 그리고 잘 아는 한국투자증권 김정한 애널이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한투 의견, 전기차용 양극재 성장성에 의문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성장성에 의문이 없고 과도하게 커진 우려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 목표 주가 73만 원을 유지한다. 2023년 추정 EPS의 목표퍼 72배 적용 유지한다. 목표퍼 72배입니다, 여러분. 2023년 추정치로 잡았네요. 근데 2022년에 영업이익이 얼마였냐 하면 이때 김정한 애널이 추정하기로는 실제로 앞에서 뭐라고 그랬죠? 5조 3천억 넘었고 이게 영업이익이 3천 몇백 갔었죠. 그런데 이미 목표가를 18만 원 가까이 써냈다고요. 범범님이 계산해 주시는데 18만 2,500원이네요. 지금 22만 원 올라왔어요. 근데 지난 1년여 동안에 에코프로비엠 실적이 3배 증가했고요. 올해 들어와서도 거의 더블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때 퍼 72배 그것도 한 해 22년 같으면 22년 초에 실적 추정치를 쓴 게 아니라 23년 실적 추정치까지 써가면서 거기 실적에 퍼 72배를 부여해가면서까지 에코프로비엠을 띄웠단 말이에요. 이게 언제 거냐 하면요. 2022년 1월 초에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 각 증권사 리포트들 목표가 나온 겁니다, 이게. 78만원, 80만원 부른 데도 있고요. 70만원, 67만원, 다 60만원대, 70만원대, 웬만한 업체들 다 그렇게 불렀어요. 그때 뭐 삼성증권의 장정훈 애널만 그나마 48만원 불렀지, 웬만한 증권사들이 다 60만원, 70만원대 불렀다고요. 다 17만원, 18만원대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어떤 이해관계가 있지 않는 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과거 자동차와 헬스케어가 주도주의였던 시기에 또 이게 하나증권에서 이런 리포트를 냈어요. 과거 자동차와 헬스케어가 주도주의였던 시기에 시총 비중 고점은 13에서 14%밖에 안 됐, 13에서 14%까지 간 적이 있었는데 현재 2차 전지는 13%까지 섹터 비중이 올라왔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이제 뭐 얼만큼 왔으니까 고점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여러분 자동차는 경기 순환주의고요. 헬스케어는 실체가 없는 테마성 바람이었고요. 근데 2차 전지 산업은 이런 애들하고 다르잖아요. 2027년경이면 국내 반도체 산업 규모를 능가할 구조적 성장 섹터이고요. 그리고 왜 반도체 산업, 그러면 왜 반도체 산업하고는 비교 안 하죠? 3월 31일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 코스닥 합산 시총이 2,357조 원인데 삼성전자는 382조 원이고 하이닉스는 446조 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종목의 합산 비중만 18.9%예요. 그래서 2차전지 섹터는 반도체 섹터 비중을 넘었으면 안 됩니까? 그리고 또 한심한 게 이런 걸 또 막 어떤 텔레그램 방 이런 데서 또 막 써서 올리더라고요. 이런 것도 개답답합니다. 아마 뭐 자기네들이 반도체 투자 안 해서 그런지 자꾸 이제 엉뚱한 이야기들을 막 해대고 한편으로는 잘 모르면서 엉뚱한 코멘트하고 그러는데요. 이게 이제 이런 거예요. 뭐라고 코멘트를 했냐면 양재 NCM과 NCA를 비교하니 흥미롭다. 에코비엠의 NCA는 작년 4Q 대비 플랫하거나 소폭 감소한 듯한데 LNF, 포캠의 NCM은 작년 4Q 대비 계속 늘어났네요. 나 바보야 이렇게 떠드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 에코프로비엠이 NCA만 합니까? 아는 분들? 물론 삼성향은 주로 NCA 많이 하죠. 근데 SK온 비롯해서요, NCM 비중도 상당히 높고요. 특히 올해 많이 성장하는 북미 쪽은요, NCM이 주력이에요, 사실. NCM이 훨씬 많이 나갑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NCM, 에코프로는 NCA고 LNF 포켓몬은 NCM이다. 이렇게 가정하고 지금 엉터리 분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또 막 푸나르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이거 갖고 나온 겁니다, 이게. 2차전지 고평가론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어쨌거나 좀 마무리는 해야 되니까 뭐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투자 전략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건 뭐 제가 그냥 참고 삼아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저는 이런 말씀 안 드립니다. 뭐 지금까지 올랐으니까 또 앞으로 뭐 몇 달 동안 계속 오를 거야. 모르죠. 저는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2차전지 섹터에 좋은 일들이 많이 있고 특히 앞에서 설명한 IRA 세부 지침 내용이 상당히 한국 밸류체인에 이제 우호적이고 좋은 그 내용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랠리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앞날을 어떻게 알아요? 이미 사실 단기적 급등인 소섹터들도 있고 종목별로 보면 사실 내가 볼 때는 이건 너무 좀 많이 날아갔는데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단기 급등한 거 사실입니다. 주가 흐름만 보면. 에코프로 BM도 단기 주가 흐름만 보면 단기 급등한 거 맞죠? 그거 아닌 걸 제가 부정합니까? 근데 밸류에이션 따져보면 이제야 조금 그나마 합리적인, 너무 저평가돼 있다가 조금 합리적인 수준으로 들어왔고 이 회사가 앞으로 성장할 어떤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걸 봐주면 충분히 더 올라갈 여지도 저는 있다고 보는 거죠.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는 냉철한 종목 선별이 필요하다. 이건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일단 자신의 투자 성향을 체크해라. 멘탈이 약한 사람이 갑자기 2차전지 섹터 계속 뭐 거의 조정 안 받고 잘 올라가니까 이렇게 그냥 계속 사서 놔두기만 하면 되는구나.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조정이 뭐 예를 들어서 한 20-30% 왔다. 그럼 멘탈 흔들리는 사람들 내가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 멘탈 약한 사람들이면 2차전지에만 올인하시지도 말고요. 그 다음에 소수의 종목들에만 몰빵하지도 마시고, 또 현금도, 좀 수익 났으면 현금도 한 20% 정도까지는, 20%, 25% 정도까지는 조금 수익 실현하는 게 멘탈 관리상 유리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올 초 이후 상황이 계속될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조정은 충분히 올 수 있습니다. 큰 조정이 안 올 수도 있지만, 뭐 조정 온다고 해서 뭐 조정, 뭐 어떤 종목이든 어떤 섹터든 조정 없이 계속 오르기만 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정이 충분히 올 수 있는 가능성을 예를 들어서 최악의 경우 20% 30% 여기서 떨어질 때 나는 버틸 수 있나? 그리고 20% 30% 떨어진다면 나는 어떤 종목을 매수할 건가? 그걸 조정을 추가적인 매수 기회로 삼아서. 그리고 근데 매수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그때 내가 필요한 자금을 일정하게 갖고 있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보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테마성으로 크게 오른 종목들 조심하십시오. 특히 전고체 배터리 금방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요, 여러분들 뭐 전고체 배터리 쪽 관련한 업체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심지어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소재를 공급하는 뭐 업체 사장님도 제가 인터배터리 가서 물어보니까 조심스럽게 자기도 금방 안 될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된다 하더라도요, 저는 제가 볼 때 최소 제가 볼 때는 10년 이상 정도 걸릴 가능성 높고요. 그 다음에 10년 걸려도 제가 볼 때는 그냥 정말 하이엔드급의 그냥 일부 고급 사양 니치 마켓 정도를 차지할까? 그냥 지금의 국내 업체들 중심의 그런 하이니켈 배터리를 저는 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2, 3년 내에 실적으로 합리화되지 않다면 고평가로 생각하시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 이것만 예를 들게요. 윤성 FNC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올랐는데 올랐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내년 영업이익이 천억에서 제가 볼 때는 한 1100억까지 찍을 것 같은데, 그럼 내년 영업이익 1100억이라고 하면 지금 시총이 이제 뭐 1조 원 육박하잖아요. 아직 1조 안 넘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 여전히 영업이익 멀티플로 한 10배 수준인 거예요. 그러면 그보다 조금 시점을 더 연장하면, 여전히, 뭐, 고평가 단계는 아니고, 밸류에이션 상으로 보면. 그리고 시장 흐름에 따라서 조금 더 밸류에이션을 더, 멀티플을 더 준다고 하면, 더 올라갈 여지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실적 추정을 해서 밸류에이션을 해봤는데, 1, 2년, 2, 3년 범위 안에서 어느 정도 웬만큼 합리화될 수 있는 수준이다. 라면 모르겠는데, 안 그런 종목들이 꽤 있어요, 지금. 근데 겁도 없이 지금 막 사대신단 말이에요. 계속 올라가니까 지금은 좋죠. 근데 그게 어느 순간 고평가다라는 인식이 시장에 퍼지면 그런 데는 또 주가가 많이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추정을 해보셔야 돼요. 냉철하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그 다음에 중장기 호흡으로 투자할 각오가 돼 있나? 다 각오가 돼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냥, 서재생쌤이 에코프로 좋다니까, 뭐 선대인이 에코프로 BM 좋다니까, 또 뭐 선대인이 탑픽으로 꼽는 종목 뭐가 좋다고 하니까 믿고 간다? 믿지 마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 기업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자신감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기업을 제대로 골라 사야 됩니다. 싸다고 비핵심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상가해야 되고요. 그래서 알루미늄박, 양극박에서 동원시스템 저는 아직 그 고객사에 양산 제품을 공급 못하고 있습니다. 기술력도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요. 동산업, 그 니켈 도금강판 시장에 뛰어든다고 하는데 아직 독점적인 회사, 그 회사 저희가 양쪽 회사를 다 탐방해봤지만 진입하기 쉽지 않습니다. 향후 한 3, 4년 정도는 이 시장에 의미 있게 진출하는 게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고려아연, 동박기술, 제가 볼 때는 한 7, 8년 정도 뒤처집니다. 선두업체 SKC에 비해서. 솔루스 첨단 소재도 상당히 좀 뒤처지는 편이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화요일 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